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BJ들로 인해서 눈살 찌푸려지는 일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네, 특히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부천역 앞이었어요. 이게 부천역 앞에 가면 너튜브를 찍으시는 분들이 가득. 거기서 어떤 유튜버가 좀 기행을 하는 영상을 찍어서 그것이 이제 조회수가 굉장히 폭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너도 나도 너튜버들이 모여들었고 서로 고성을 지르며 싸우거나 심지어 주먹 다짐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인근 주민분들이나 또 상인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천역에 가면 뭔가 이제 충돌이 생기고 에피소드가 생기니까 거길로 이제 모여서 서로 간에 이제 자극적인 걸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서로 그냥 한 손에는 카메라를 쥐고 한 손으로는 서로를 이제 괴롭히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네. 그걸 또 네. 누군가가 찍고. 그걸 또 옆에서 누군가 찍고. 그러니까 참. 진짜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방송 특성상 표현의 자유와 규제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서 처벌이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또 표현의 자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 헌법의 기본권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인데 이렇게 방송 촬영하고 내가 뭔가 이걸 통해서 표현하고 이런 것도 다 헌법상 누리고 있는 기본권이라 이게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법률을 위반한 상황이 안 된다면 누군가의 제재가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일들을 해소하려면 입법 히어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을 얼마 전에 발의한 입법 히어로를 모셨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국민 비타민이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자, 의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부천갑의 서영석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자기소개를 네네. 국민 비타민 서영석이라고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역구에서는 꽤 이제 오랫동안 갖고 계신 닉네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1988년도에 문송명 군이라고 네. 수은 중독으로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보건의료단체들이 이제 중금속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중금속에 의한 산업재해로 최초로 이제 밝혀낸 그런 사례였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폐건진지 수거 운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운영하던 약국이 이제 초등학교 앞에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폐건전지 가져오면 비타민 C를 나눠줘가지고 아이들이 붙여준 이름이 비타민 C 아저씨인데 예, 이제 그게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또 아저씨는 좀 동네적인 분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 비타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진짜 비타민을 비타민이 네. 그래도 건전지 아저씨가 아니라 비타민 아저씨라 좋네요. 네. 건전지도 그렇고 비타민도 그렇고 되게 이제 네. 선거에 쓰기는 되게 좋은 맞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아이들이 붙여준 이름이었지만 결국은 그런 국민들에게 좀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 스스로에게 일종의 체면을 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을 살짝 해주셨지만 약사 출신 의원이시고요. 이력을 보면 한 지역구에서 지금 부천시 기초의원부터 시작을 하셔서 경기도 의원 그리고 21대 국회에 입성을 해서 벌써 이제 이번에 재선이시고요. 네, 의원님. 지역민들 입장에서 익숙한 인물도 좋지만 그래도 새로운 인물을 찾게 마련인데 이렇게 꾸준히 지역구에서 지지를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선 주민들은 뭐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일을 잘할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대변인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알고 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이 아마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부천이시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부천역 일대가 이른바 이제 너튜버들이 거기를 점령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분들이 많은데 이 부천 시민들이 뽑은 올해 뉴스를 보니까 1위가 이 부천역 유튜버 문제더라고요. 머리 아프시죠? 네,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방송이 되고 나서 많은 주민단체 시민들이 매일같이 이제 저녁에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참석해서 캠페인을 하고 막장 유튜브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그런데 도시 이미지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경범죄 처벌을 하게 돼 있어서 한 5만 원이나 10만 원밖에 벌금을 못 매기고 있기 때문에 순찰을 돌아도 순찰차를 오히려 콘텐츠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입법 발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금고 또는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끔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막장 유튜버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말씀을 드리면서 네.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정말 자극적인 방송을 한 번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슈퍼챗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300만 원이라는 벌금만으로 과연 막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법으로 다 통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면 어쨌든 막장 유튜버들이 좀 자정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형법으로 이렇게 법률을 강화해 놓은 게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정보통신망법에도 이것을 좀 더 벌칙을 더 강화해서 징역 1년에 1천만 원 벌금 이하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네.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했으면 그 이익에 대해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규정을 넣어서 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 국감까지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뽑히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좀 이제 자평하신다면 네. 어떠신가요? 뭐 이건 잘해서 상을 줬다기보다는 앞으로도 잘해라 하는 채찍이라고 생각이 되고 당근 아닌가 이렇게 당해서 그렇게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히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 어쨌든 더 열심히 잘해라 하는 격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좀 전형적인 수상소감의 느낌이. 네. 아름다운 밤이네요. 네. 네, 앞으로도 또 많이 기대하도록. 본격적으로 입법 검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신지 발의한 법안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검증본부, 네, 검증해볼 서영석 의원의 첫 번째 법안, 바로 이겁니다. 네, 일단 이 법안은 24년 발의해서 2025년 초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올해죠. 네. 네, 2026년 3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축하 박수 먼저. 일단은 뭐 시행이 이제 곧 되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우선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법하고 달라서 이게 재정법이기 때문에 가족 돌봄 당사자들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양당 간에 여러 가지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더 의미 있는 것은 2026년 3월에 통합돌봄이 시행되는데 그때 거의 같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족들을 돌보느라 학업과 진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 이른바 영 케어러를 위한 법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 어떤 가족을 말하는지 먼저 듣고 싶어요. 고령이어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그다음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떤 일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족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좀 논쟁이 많이 됐던 게 네. 법안명하고 그다음에 그 연령하고 이게 좀 쟁점이 많이 됐거든요. 저는 이제 가족 돌봄 등 그다음에 위기 아동 청년 지원법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그 아동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부단히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도 이 지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가족 돌봄 대상과 아동이 포함되도록 법명을 만들고 대상을 그렇게
0세에서 34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 당연한 건데 그렇죠. 네, 13세 그렇죠. 이하도 지원을 네. 하는 게. 그게 참 그 부분이 또 어려운 점이 있으셨었군요. 네, 쟁점이 좀 뜨거웠습니다, 이게. 네. 좀 몸이 불편한 분이 갑자기 생기면 사실 가정 자체가 좀 이제 기능이 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인데요. 먼저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겪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답답한 부분이 정확한 실태 조사가 안 되어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2022년 실시한 조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약 10만 명의 가족 돌봄 청년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 아동들까지 포함하면은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거동이 어려운 부모님들 또 장애가 있는 가족, 뭐 중증 질환이나 뭐 회복기 환자,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가족분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동안 더 큰 문제는 이분들이 생계도 함께 책임져야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곤의 악순환 고리에 또 갇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영케어러를 위한 법안이고 사실 34세 이하라고 하면 10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학업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20대라면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나이인데 가족을 돌보면서 이 학업이나 이제 사회생활을 병행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동안은 그러면 전혀 이런 영케어러들을 위한 지원이 없었는지. 네, 그동안 뭐 전혀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게 2021년도에 대구 간병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쓰러진 아버지를 이제 홀로 간병을 하다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어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 그때 이제 20대 청년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구조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책임지고 제도적 틀을 만들고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법안을 통해서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될까요? 당사자들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건강 상담이나 또 심리 상담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나 또 학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할 경우는 뭐 일자리나 취업지 훈련 같은 직업 훈련 같은 것을 연계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혼자 살기 어려운 심지어는 이제 주거 지원까지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 돌봄비를 좀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줘야 된다. 이게 뭐 일시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정화시키고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법에 그런 것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도 또 이 법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 뭐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여러 법률에서 사실 어떤 그 기초적인 어떤 복지 서비스는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청소년복지지원법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일부 지원이 되는 게 있다는 네네.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존의 어떤 제도와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런 제도에서 이게 담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실제로 보통 이제 기존 복지제도가 연령이나 소득 이런 것으로 좀 기준이 돼 있는데 소득이나 뭐 재산 같은 건 있어도 실제로 이게 돌봄의 영역에 빠져버리면 학업이나 일자리나 또 이런 미래를 설계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런 것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은 철저하게 그 돌봄의 상태, 그 상태를 놓고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 하나는 기존 법은 보통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은 신청주의가 아니고 실제 지역사회나 학교가 그런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공공의 개입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중복되는 지원이 아니고 사각지대를 좀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참 과거에는 뭐 그렇게 먼 과거도 아닙니다. 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족을 돌보는 건 효녀 효자들이. 네, 맞아요. 이제 뭐 개인이 가족들이 같이 이제 뭐 뭉쳐서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각자의 또 생활을 또 유지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국가가 또 법으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확신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우리가 뭐 효녀, 효자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개인의 책임으로 떠맡겼고 또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가족 구성은 누군가가 희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핵가족 시대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렇게 그 고통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이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떤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풀어가는 과제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2026년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더 이상 가족 돌봄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자, 입법검증본부 이제 다음 그 발의된 법안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의 법안 함께 보시죠. 그 두 번째 발의된 법안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네, 자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몇 살 때부터 낼 수 있을까요? 그냥 월급 받으면 내는 거 아닌가요? 소득이 있으면 나이가 있었나? 낼 수 소득이 있잖아. 세민 씨는 일단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경제 활동을 하면 다 비슷하네요. 답이. 네 맞아요. 뭐 제가 답을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서영석 의원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거든요. 이제 그 경우에 누구나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적용 예외가 되는 경우가 이제 18세 이상에서 27세 미만의 경우에 학생이거나 또 군 복무 중이거나 이런 이유 경제활동을. 때문에 경제 활동이 안 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고 또 이제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이렇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 경우는 이제 적용 예외가 되고 그렇게 가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이면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역시 아무래도 지금 소속이시기 때문에 네, 네. 정확히 또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퀴즈를 한번 살짝 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은 금액을 오래 내는 게 좋을까요? 많이 차 있으면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많이 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많이 내는 게 좋다. 네. 저는 오래 적은 금액을 네, 오래 내는 게 장기간 가입. 저는 조금씩 오래 오래. 동시에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꼼꼼하네요. 자, 이 정답 역시 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우리 서영석 의원님께서 답변. 정답으로 보면은 많이 내고 오래 내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최고죠. 제일 좋은데 금액도 중요하지만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45만 원씩 내는 사람이 10년을 낼 때와 그다음에 9만 원씩 내는 사람이 20년을 낼 때와 비교를 해보니까 45만 원씩 10년을 낸 사람이 40만 원 정도 되고 9만 원씩 20년을 내니까 41만 원 정도 수령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납입 금액도 중요하지만 납입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그래서 이제 18세가 됐을 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법안에 담은 것은 18세가 되면 국가가 생애 처음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주자. 그렇게 되면 한 3개월 정도를 내주게 되면 가입 기간이 이제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일 길게 납입할 수 있는 18세에 누구나 그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떤 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18세 때 국가가 책임지고 한 3개월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해 주자. 그래서 생애 첫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나도 좀 그렇게 해주지. 이게 사실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제도를 잘 아시는 분들이 이 본인의 자녀들을 18세에 미리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시켜놓는 거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제도의 정확히 설계성을 모르니까. 몰라요, 잘. 네, 사실 국민연금만큼 또 보장성이 좋은 연금이 없잖아요. 그냥 내라고 하면 내는 거지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네, 뛰어가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하는데 그래서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예전에. 네, 그렇다면 이 제도대로라면 최초에 가입은 했어요. 근데 3개월 뒤에 소득이 없어요. 경제 활동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졌을 때
그 보험료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요? 이제 18세에 되면 3개월 지나서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나중에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그것을 추납제도라 그래서 추후에 납부해가지고 그 가입 기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거든요. 유리하게 해주는 거네요. 네, 이게 가입자에게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제 18세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내고 오래 내는 게 유리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좀 네.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한 최대 한 6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연평균 한 1,5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래서 그 미래 세대에 좀 빚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좀 선심성 정책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게 이제 국민의 보험료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이게 이때까지는 정부가 이게 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의 중요한 축은 하나는 지속 가능성이고 하나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건데 실제로 정부가 이렇게 기여한 게 없어요. 다 본인들이 보험을 내서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 갖고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로 노후 소득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이 제도를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이제 또 청년들의 취업이 이렇게 늦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늦어지면은 60세 미만까지로 하면 이제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수령액이 작아지는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돼 있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첫 생애 연금 보험료를 지급을 해서 그 기간을 보장해주고 추후 납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악순환을 실제로 가입 기간도 길어지고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액도 높아지고 노후 소득 보장도 충분히 보장되고 청년들의 불신도 해소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긴 호흡에서 사회 안전망과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재정 투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을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 주위의 한국 친구들을 보면요, 이분들은 아니지만 그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많이 그런 얘기를 의원님 진짜 하는 게 그래서 뭔가 이게 우리 미래를 위한 뭔가 투자이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맞아라는 이제 그런 불신들이 좀 정말 많긴 받을 하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국가가 어떤 지급 보장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런 확실한 말씀드리고 혹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게 노후 소득을 보장률을 높이다 보면 재정의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금 고갈 얘기가 있고 또 인구 구조가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네. 갑자기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고 저출산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인구 비례상으로 보면 실제로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에는 어르신 세대가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실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정 투자를 통해서 그런 재정 안정성을 높여내야지만이 가능해진다 이런 차원에서 생애 첫 연금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올해의 연금 그 기금 운영 수익이 한 200조 정도가 벌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금 우리나라 연금 예행이 한 1,4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고갈된다거나 이런 것은 어떤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다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 노인 빈곤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네. 위원이신 네 우리 그 서영석 의원님께서 너무 자신 있게 네.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마음을 또 좀 믿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믿어야죠. 기분 좋게 낼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네. 실제로 네. 최근에 젊은이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가입자가. 가입자들이 좀 늘었습니다. 이게 전체 인구 구조 때문에 조금 전체 가입자는 지금 한 2,170만 정도 되거든요. 가입자 수가.
그런데 그 수는 조금 줄었는데 이게 인구가 이제 감소하니까 줄어든 걸로 보여지고 실제로 젊은 세대 30대 이하는 조금 늘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 수급자가 한 7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적 과제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이 문제를 관리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18세부터로 이렇게 가입 기간을 늘리려면 나라도 청년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도 경제 활동을 좀 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또 건강한 사회가 돼야 될 것 같고, 네네. 네, 이게 또 좋은 방향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두 개의 법안 샅샅이 한번 파헤쳐봤고요. 네, 마지막 저희 그 히어로에 출연하시는 의원님들께 공통 질문이자 네, 뭐 건의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당부기도 하고요. 자, 우리 그 히어로에 추천하고 싶은 다른 당의 동료 국회의원이 있으시다면 좀 추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어쨌든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조국 혁신당의 김선민 의원이 오. 21대 제가 이제 의정 활동할 때 피감기관인 심사평가원 원장을 했는데 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워낙 왕성한 활동을 잘 하고 있어서 충분히 히어로에 소개할 만한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희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김선민 김선민 의원. 네. 저희가 히어로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어, 없으시면 안 히어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네. 제가 이제 제일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외로움이 많이 있는 그런 사회여서 정신질환부터 묻지마 폭행 막 어떤 약물 중독 여러 가지 중독 사회까지 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외로움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국가가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도나 어떤 이걸 담당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외롭지 않은 사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아, 마지막 또 좋은 메시지까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역시 네, 나왔네요. 끝까지 네, 위원으로서의 또 역할을 다해주셨습니다. 히어로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